2020년 12월 13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 시간인데요. 오늘은 소복이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첫눈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첫눈은 일주일 전인가 내렸었는데요. 오늘이 소복이 한방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도 하얗게 지금 쌓이고 있고요. 밤새 눈이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7cm까지 눈이 내린다고 합니다. 일요일이라 출근하는데 이렇게 그 지장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오늘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 1,030명이 나왔다 그래요. 어제 이어가지고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지금 1,000명을 넘겼는데요. 금주 내로 2,000명대까지 이렇게 그 신규 확진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3단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3단계가 끝인데 완전히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그 봉쇄 수준의 이러한 그 거리두기 발표가 있을 것 같은 지금 그 분위기인데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이번 일요일을 맞이해 가지고요. 저도 지금 이러한 그 사태 때문에 눈도 오고 또 거리두기 격상도 될 것 같고 지금 1,030명이라는 이런 인원이 일일 확진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오늘 외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붕경매를 통해 가지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이 어려움을 또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경매 해결 투기 등 소송과 협상입니다. 협상에 관련돼 가지고는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연재하고 있는 이 지분경매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연재를 계속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앞에 또 반복해서 듣다 보면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소송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지금 132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 지금까지 소송에 관련돼 가지고 양자 간에 그러니까 타 공유자와 나와의 이러한 그 협상이 결렬됐을 때 현물 분할을 할 것인지 형식적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대금 이러한 그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상대하고 이 협상과 또 소송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지금은 공유물 대금 분할하기 위한 요건인 현물 분할 인해서 현저히 가격이 감소된다. 이런 경우에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금 분할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데 토지인 경우에 무조건 대금 분할을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명권에 의해서 성명 명령을 받게 됩니다.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 대금 분할을 하게 됐는지에 관련해서 그 증거나 또 이러한 서류를 그러면 제출해라. 법적 근거를 제출해 달라는 이러한 재판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해야 할 경우 뭐 이런 그 대금 분할로 먼저 현물 분할을 한 다음에 대금 분할로 넘어가야지 맨 처음부터 확실하게 대금 분할이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토지가 있는데요.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금 분할 해달라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조금 생각해보고 고려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생각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는지 각자 이제 그 낙찰받은 물건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틀립니다. 우리 실전반에서는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사건마다 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 해결해 나가는 이러한 그 방법들을 계속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이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 또 나중에 소송도 해야 되고 협상도 해야 하는 이 과정 중에 실전반에서는요 계속해서 이러한 그 컨설팅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선정해서 처음부터 물건 선정해 가지고요. 끝에 이제 그 해결하는 데까지 이러한 그 과정들을 언제나 다 누구든지 그 습득할 수 있게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쳐 드리니까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우리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하고요. 멀리 계신 분들은 비수도권에 계신 분들은요. 또 이러한 그 강의를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올렸던 거 그대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반 한 2년 넘게 이렇게 그 동영상을 녹화해 놓은 이러한 것들을요. 또 우리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시면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재판상의 어떠한 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지에 관련된 이러한 프로세스를 또 공부하게 되고요. 재판에 의해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이걸 꼭 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칙은 현물 분할이다. 그런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현물 분할을 할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쭉 이렇게 뭐 잘라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도로의 모양이라든가 경사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너무 이렇게 불리한 쪽에 땅을 받게 되면 이런 때가 바로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유물의 경매를 명해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에 의한 형식적 경매에 넣게 되는 이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현물 분할로 인해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 이러한 그 말은 공유물 전체, 지금 판례를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현물 분할하고 대금 분할에 관련해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요. 또 실전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현물 분할할 것을 대금 분할의 청구 취지를 이렇게 써서 저한테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대금 분할을 해야 되는데 현물 분할을 또 하는 토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거 숙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죠. 토지가 있는데 도로가 여기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르면 이쪽에 있는 분은 도로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좀 그 공정하지 않고 이런 현물 분할로 인해 가지고 현저히 가격이 감소되는 경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여러분들도 사안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 일단은 용어라도 완벽하게 익히셔가지고요.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물 분할에 의해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가지고 나오는데요. 반복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협상을 하거나 또 소송을 하게 되면요. 타 공유자가 변호사나 또 법무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이 준비 서면이라든지 답변서를 쏘게 되면요. 꼭 들어가는 문구가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전에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된 경우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 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 및 사용 수익 이게 지금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현물 분할이 아닌 대금 분할로 좀 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타 공유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을 이 판례를 인용해 가지고요. 이 판례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이렇게 인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꼭 숙지하셔 가지고요. 뭐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타공유자들이 이렇게 그 대금 분할을 한다 그러면 현물 분할해 달라 그러고 현물 분할하면 대금 분할해 달라는 이러한 그 예를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판례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조정을 가야 되는 거니까
서로 합의가 안 되고 그럴 때는 이제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른 이런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현물 분할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해야 된다는 판례를 인용해서요. 자신들이 요구를 들어줄 것을 재판부에 주장하는 경우가 타 공유자들이 대부분 이걸 갖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현물 지금 기억해야 될게요. 현물 분할 용어입니다. 대금 분할. 그리고 이렇게 그 현물 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대금 분할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판례에서 정확하게 공유물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 가치, 가격, 소유 지분 비율, 사용 수익,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이런 조건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위치, 면적, 도로, 사용 가치, 가격, 소유 지분 비율, 사용 수익 현황 이 일곱 가지가 현물 분할을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금 분할을 해주십시오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조건과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 이 용어를 꼭 숙지하셔가지고요. 이 지금 현물 분할하고 대금 분할하는 형식적 경매에 관련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된 이러한 청구 취지에 써야 될 내용, 청구 원인에 써야 될 내용들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서 일곱 가지 조건, 위치, 면적, 도로 상황, 사용 가치, 가격, 소유 지분 비율, 사용 수익 현황 이 일곱 가지의 조건과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공부하실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이라는 이 두 가지의 용어를 그러니까 일곱 가지와 두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소장이라든가 답변서라든가 준비서면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준비서면이 바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 대리인이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한다라고 해서 공유물 분할 소송은 항상 사건 부호가 가단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원고인 내가 처음 내는 게 소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장에 대해서 답변이 오는 게 타공유자 피고의 답변서입니다. 이 답변서에 대해서 내가 내는 게 그다음부터 준비서면이 되고요. 이 준비서면, 내가 낸 준비서면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타공유자의 서류가 준비서면. 그 이후로는 계속 준비서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에 관련돼서 누가 얼만큼 지금 그 소송 진행하면서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러분들도 숙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비서면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피고들의 소송 대리인이 다음과 같이 변론 준비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낸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물 분할에 관해서 소송 대리인인 피고의 소송 대리인들이 현물 분할에 관해서 의견을 이렇게 개진합니다. 현물 분할 방법에 관해서 피고들은 원고가 제안한 분할 방법과 관련해서 분할의 전제 조건, 수수라는 문제가 원만히 합의된다면 원고가 요구한 대로 원고가 지금 현물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근데 이 청구한 거에 대해서 뭐 별다른 뜻이 없다면 피고도 같이 똑같이 이러한 그 현물 분할에 관련된 이러한 그 제안을 하겠다라는데요. 꼭 여러분들이 별지 도면을 만드셔야 됩니다. 도면이 이 안에 청구 취지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별지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1, 2, 3, 4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이런 선내 기역 부분의 면적을 피고의 소유로 하고 별지 목록 표시 이런 4, 5, 6, 7, 8 이 각 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요. 지금 간단한 거를 얘기할게요. 반을 잘랐습니다. 그럼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예를 들어서 미음, 비읍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원고의 부분이 A고요. 여기 피고의 부분 B로 해서 2분의 1 나눈다 그러면 각 점을 순차 연결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을 원고의 면적 써주고요. 원고의 소유로 하고 요 B 부분 디귿, 비읍, 미음, 비읍, 디귿 이렇게
사각이면 5개의 점을 순차 연결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물 분할하는 순차 연결하는 선내 뭐 A 부분, B 부분, 기역, 니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할 의사가 있으니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소유를 분할할 방법들을 같이 소송 대리인하고 이렇게 개진한다라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2건도 이러한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공유물 분할 관련해서 판시 사항과 판결 요지를 하나하나 여러분들도 읽어 나가시면서요. 하나하나 숙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 이러한 92다 30603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죠? 오늘은 요 하나 하고 마칠 건데요. 판례 2건 중에서 공유물 대금 분할을 하기 위한 요건은 현물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 감소된 이러한 형식적으로 현물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조건 7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판결 요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나 형식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현저히 가격이 감소된 염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 분할의 방법에 의한다. 여기서 현물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가격이 감소된다. 이 현물 분할로 인해서 감소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에 공유물 분할 전에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이에 포함된다 한다. 현물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 주변 도로 상황, 사용 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 사용 수익 현황 이렇게 7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이 7가지하고 볼 때에 공유자의 소유 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현물 분할 그리고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이 분할 방법 2가지. 오늘은 7가지의 이러한 조건과 또 현물 분할과 대금 분할이라는 이 용어 2가지를 꼭 숙지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이 2번째 판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법원에 오늘은 이상하게 얼굴이 가렵네요. 대법원 공유물 분할 2002다 4580 판결에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오늘은 숙지할 사항이 7가지의 현물 분할이 가능하더라도 공유물의 이러한 손해를 보고 소유 지분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경우에 고려해야 될 조건 7가지와 현물 분할, 대금 분할이라는 용어를 숙지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 지분경매 밴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분경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요. 지분경매 찾아보시면 이런 노란 책 표지가 보입니다. 여기에 실명으로 해서 수락받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지금 실전반 과정 이번 12월에는 1일 특강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죠. 1030명의 이러한 1000명 넘는 이러한 확진자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학원이 전부 집합 금지 대상으로 학원을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일 특강은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실전반에 관련돼 가지고는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런 시기에 꼭 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이 강의는 실전반 강의는 지금 온라인으로 저만 지금 단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전반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홍범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해서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우리 서울의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는 학원 강의실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지금 실전반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시고 또 그 전에 과거부터 한 2년 정도 이상 실전반에서 진행했던 내용들 이렇게 그것도 2년 정도 공부하시면요 엄청난 실력이 늡니다. 이러한 과정들 우리 010-3033-9074 홍범기 사무총장님의 이러한 전화를 통해 가지고 안내를 받아보시고 또 등록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상의하셔가지고요.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점점 이렇게 그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까 몸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런 그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